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사각턱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 상담한 환자들의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고려사항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각턱 수술 전 고려사항은 페이셜 인덱스라고 해서 얼굴의 상하 길이, 좌우 길이를 비교한 그런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라고 해서 하악각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라고 해서 사각턱의 각도가 있고요. 이어 포지션이라고 해서 귓볼과 하악각의 위치 관계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악 외소증이나 저성장증 이런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연부 조직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로티드 그랜드라고 해서 이하선에 대한 어떤 이밸류에이션이 수술 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얼굴이 넓은데 불구하고 이제 사각턱 수술을 하고 얼굴이 작아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 듯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페이셜 컨케비티라고 해서 얼굴이 중안면부가 오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7가지 외에도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실제 환자에서 어떠한 그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환자, 이제 옆에 보시는 CT에서 보이는 환자를 이제 페이셜 인덱스와 바이고널 위스 등을 정리한 표인데요. 페이셜 인덱스는 91로 정상적인, 정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84에서 88 정도가 중간 정도 되는데 91로 나타나는 약간은 긴 얼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고널 위스는 남자에서 102고 여자에서 95인데 실제 환자는 101로 측정이 되는데요. 여자에서는 조금 얼굴이 좌우폭, 그러니까 사각각의 거리가 좀 넓다고 볼 수 있고요. 앵글 디그리는 정상인 평균이 106에서 108 정도 되는데 여자 108 정도 되는데요. 118도 정도로 정상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갸름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포지션도 2.5cm 정도 돼서 약간은 저희가 말하는 약간 하악각이, 귀밑각이 있는 상태에서의 예쁜 턱 라인, 옆 라인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나시아나 하이퍼그나시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파로티드 그랜드는 실제로 약간은 좀 두꺼운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페이셜 컨케비티는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크게 오목한 얼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페이셜 인덱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바이자이고마틱 위스는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수직거리는 이 레지온이라고 해서 전두골과 비골이 만나는 이런 레지온의 거리부터 턱 끝의 길이까지 이 수직거리를 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는 하악각의 좌우거리를 재게 되죠.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제 컨케비티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데요. 이 오목한 정도를 보는데 이쪽에 상악의 오목한 정도를 보고 전체 얼굴로 봤을 때 오목한 정도를 보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크게 오목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하악각의 각도는 118도로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귓볼에서 하악각의 거리는 대략 한 25mm, 2.5c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에서 침샘을 보면 이하선을 보면 이 거리를 대충 보는데 조금은 발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앵글 익섹션이라고 해서 하악각을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디블 바디가 이쪽이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라주는, 갈아주거나 이렇게 띄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2.5c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 정도 되는 거리, 이 정도에서 하악각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실제 조금 모의 수술을 통해서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악각을 절제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콜티코토미라고 이쪽에 표시한 것, 그러니까 맨디블 바디의 콜티코토미나 라스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면 마치 포 뜨듯이 이렇게 뜨면 신경 노출 안 되는 선에서 조금 갸름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면에서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 부위에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서 봤을 때 하악이 좀 넓어 보이는 부분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환자를 보시면 이 환자는 페이셜 인덱스는 94로 역시 약간 긴 얼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고널 위스는 103 정도 되고 앵글 디그리는 130도 정도로 굉장히 갸름한 얼굴형이죠. 보통 130도가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개턱이라고 하는 증상이 사실 130도 정도 이상 넘어가는 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 포지션도 14mm 정도면 거의 뭐 하악각은 삭제할 내용이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나시아 없고 파로티드 그랜드 정상적이고 콘케비티도 정상적인 환자분입니다. 이 경우를 보시면 정면에 지금 정렬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CT를 분석할 때 있어서 정렬은 눈을 기준으로 보통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 평면은 눈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보통 귓구멍과 안화하면 요 면을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안화 기준으로 이렇게 안화 기준으로 아래쪽 면을 따라서 수평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엑시알 면에서는 코 기준으로 해서 안화면 또는 이마에서 이렇게 대칭을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턱 끝 보시면 이쪽 모양과 이쪽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쪽 길이가 짧고 이쪽이 좀 긴 형태이라서 턱 끝이 이쪽으로 우측으로 돌아간 회전한 양상이고, 그럴 때 바디는 약간 볼록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쪽은 약간 오목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 있어서 정면에서 정렬된 모습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턱 끝이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옆으로 보았을 때 연부조직과 같이 보면 귓볼에서 이 귀 밑 각가지의 거리가 거의 뭐 1.5mm, 15mm, 14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각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더 많이 자르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면 개턱이 되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정면 얼굴이 또 좁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뼈를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하악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를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면 윤곽 수술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과장된 얘기 같고요. 반대쪽을 보시면 오히려 귀밑각이 또 개턱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귓볼과 하악각이 바로 연결이 되죠.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뼈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더 짧기 때문에 연부조직 귓볼 위치랑 보면은 여기서 더 잘라주는 것은 오히려 개턱을 과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면 효과를 위해서 조금 해볼 수 있는 조작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튀어나온 하악각만 잘라주는 이런 작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또는 뭐 대칭을 맞추겠다고 하악각을 이쪽을 더 자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다듬거나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조금 비대칭이 덜 보이게 턱끝 위치를 중심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입이 삐뚤어져 있는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양악수술로 이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해서 교환면을 수평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약간은 옆에서 보시면 턱이 긴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조금 돌출 정도는 괜찮지만 아래쪽으로 조금 긴 양상이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안면 윤곽 수술, 양악 수술이 아닌 안면 윤곽 수술로 대체를 한다면 저라면 이쪽 하악각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대칭을 굳이 뭐 맞추려고 이쪽을 더 자르거나 하는 작업보다는, 이 대칭보다는 요렇게 요거를 더 잘라주는, 뭐 더 자르면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반대쪽하고 맞추면. 근데 이렇게 맞춘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닥 뭐 똑바로 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이쪽을 더 잘라주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작업을 하면 정면에서 볼 때 약간은 대칭인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또 이쪽은 튀어나왔고 이쪽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이 너무 튀어나왔다 생각되면 이쪽 피질골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비대칭인 환자를 대칭으로 맞춰보려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대칭을 얻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안면 윤곽 수술을 원한다면 비대칭 교정에는 한계가 있고, 약간 넓어 보이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악각을 약간 절제하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이가 조금은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줄여주면 오히려 하악각 각도가 지금 130도로 되어 있는데 옆모습에서
자른 모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라줬다고 하면, 그래서 옆면에서 이 각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재보면요, 대략적으로 130도 정도 되는 각이 이렇게 한 124도 정도까지 턱끝이 줄어드는 것 따라서 약간 변화할 수 있는 125.9, 166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 오히려 개턱 느낌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앞서 본 환자랑은 정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대칭이 없는 경우인데요. 페이셜 인덱스는 91로 약간은 긴 편이고요. 긴 편이기 때문에 턱끝을 약간 줄여주는 건 도움이 됩니다. 바이고니얼 위스는 98 정도로 약간 넓은 편이고요. 바이고니얼 위스가 넓은 경우에는 하악각 절제만으로는 얼굴 폭이 주는 효과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면 윤곽으로 얼굴이 작아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하지만 얼굴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 조금은 나아지는, 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 앵글 디그리도 118도로 정상인보다는 약간 갸름한 편이고요. 이어 포지션은 28mm로 약간 좀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레겟이 없고 파로티드 그랜드는 약간 좀 성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컨벡시티는 괜찮은, 컨케비티는 없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봤을 때 피부와서 귀 밑각의 각도가 이렇게 보시면 대략 한 28mm 정도 되고요. 반대쪽은 좀 더 심하죠. 이렇게 보시면 귓볼이 28m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 모습이 귀 높이도 좌우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안면 비대칭의 경우엔 대부분 귀하고 위치도 다르고요. 이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귀도 약간 올라가는 형상이 있는데, 이쪽이 귀가 낮기 때문에 귀의 위치로 봐서 수술을 할 수는 없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하악각의 위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앵글 디섹션을 약간 해주고요. 하악각을 약간 잘라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만디블 하악 체부에 이렇게 콜티코톰이나 라스핑을 해주면서 조금 갸름해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겠다고 여기는 조금 자르고 저쪽을 많이 자르고 이런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옆면을 보는 것은 귀랑 같이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그 수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귓볼에서 저희가 정상적인 것, 좀 이쁜 얼굴이라고 할 때, 갸름한 얼굴이 할 때 한 15mm 정도를 보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삭제를 해주는 거는 괜찮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한번 삭제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악각을 좀 잘라주는 거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체부의 이렇게 넓은 부분을 좀 이렇게 콜티코토미를 이렇게 해주는 형식으로 수술을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앞서 본 모습보다는 조금 갸름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 턱끝 중심선을 맞추겠다 하면은 이렇게 또 하악각 하면, 그러니까 턱끝 쪽을 조금 다듬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 환자에서 침샘을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된 게 침샘인데요. 이렇게 된 경우 조금은 넓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고려하면 이 환자에서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환자는 페이셜 인덱스는 92 정도로 약간 긴 편이고, 바이고니얼 위스는 99mm로 정상보다 조금은 넓은 경우고요. 앵글 디그리는 조금 그렇게 많이 각이 진 얼굴은 아닙니다. 이어 포지션은 19mm 정도로 정상하고 거의 뭐 큰 차이는, 이쁘다고 말하는 우리 기준하고는 조금 큰 차이는 없고요. 마이크로그나시아 없고, 파로티드 그랜드, 페이셜 컨케비티도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옆모습을 보시면 귓볼에서의 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보면은 한 19mm 정도, 20mm가 채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악각을 막 이렇게 잘라버리면 바로 개턱이 되죠. 또 이 길이도 적절치 않게 넓은 편인데, 이렇게 얼굴이 크다는 이유로 하악각을 절제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굳이 절제를 한다면 한 요 정도 선에서 살짝 절제하는, 그 정도가 적절하리라고 보고요. 뭐 굳이 그림으로 보면요, 한 요 정도 절제해 주는 게 적절하리라고 보고요. 그 이상 절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줄이겠다고 해서 얼굴을 조금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콜티코토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를 수술을 한다 했을 때
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될 듯 합니다. 얼굴은 적절히 길어서 턱도 전진량도 돌출된 정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수술을 하기에 조금 원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어떤 결정적으로 수술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죠. 바이고니얼 위스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요. 괜히 욕심내서 얼굴 작아지려고 턱 많이 잘랐다가 개턱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 침샘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앵글 익섹션으로 이쪽 좌우측 볼륨이 조금 줄어들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아주 수술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를 보시면요, 페이셜 인덱스는 94, 바이고니얼 위스는 99 정도로 조금 넓은 편이고요. 앵글 디그리는 바른 편은 아니고요. 아주 각이 진 편은 아니고요. 이어 포지션은 22mm로 약간은 밑으로 내려가는 편이고요. 마이크로그나시아, 파로티드 그랜드 이런 것들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셜 컨케이비티도 없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 이렇게 하악각이 옆으로 벌어진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각을 많이 자른다기보다 옆으로 벌어진 부분을 삭제해 주는 것만으로 정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침샘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또 이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99 정도이기 때문에요.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돌출된 부위만 잘라줘도 한번 잘라볼까요? 그래서 하악각을 이런 식으로만 잘라준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잘라주고 바이고니얼 위스를 한번 재보면요, 이렇게 재보면 95mm로 정상치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 정도가 여자 95, 평균이 95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악각 정도만 잘라주는 걸로 굉장히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질골 절골 조금 잘라주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되죠. 이러한 환자에게서는 하악각 절제술을 약간 권해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러한 환자에서 얼굴이 작아지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자르거나 이렇게 해버렸을 때 한번 보시면 귓볼하고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귓볼에서 바로 하악각이 시작하는 흔히 말하는 개턱이 돼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자르는 걸로만 어떤 얼굴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자기 얼굴에 맞는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이템포럴 위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머리통 두상도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수술에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하악각을 줄이면서 약간 좋아지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규미쌤도 보시면 그렇게 발달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예를 보시면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페이셜 인덱스는 94로 조금 긴 편이고요. 바이고니얼 위스는 98mm 정도로 어느 정도 넓은 편이고요. 앵글 디그리는 118도 정도로 평균보다는 작지만 조금 갸름해질 여지가 있고요. 또 중요시 봐야 될 게 이어 포지션이 33mm 정도로 높기 때문에 하악각 절제술에 굉장히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나시아 없고 파로티드 그랜드나 이런 것들은 괜찮고,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페이셜 컨케비티가 얼굴이 약간 오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피부명하고 겹쳤을 때 약간 어느 정도 살짝 오목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고요. 하지만 이렇게 귓볼에서 하악각이, 규미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의 한 30mm가 넘어가는 하악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돌출된 이렇게 하악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번 모의 수술로 해보면요, 귓볼에서 대략적으로 한 1.5cm 정도만 남긴다고 했을 때 한 요만큼까지도 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악각을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귓볼하고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느 정도 1cm 좀 남게 조금 많이 잘라진 경향이 있는데요,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뼈 모습을 보시면 바이고니얼 위스도 이렇게 되면 95 정도로 어느 정도 정상치에 가까워진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특징적으로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콜티컬 본이 좀 넓습니다. 그러면 만디블 바디 쪽의 콜티컬 본을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면 이 거리만 해도 한 2mm, 3mm 되거든요. 그럼 양측 합치면 4, 5mm 되니까
정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모습에서 턱이 길이가 길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긴 곡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절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 침샘이 어느 정도 조금은 발달한 정도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해서 가장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약간은 오목하기에 뭐 지방이식이나 뭐 보형물이나 악광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페이셜 인덱스가 정상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미디안보다 88보다 큰, 약간은 우리가 볼 때 약간 길다고 인식되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 보실 내용은 얼굴이 조금 짧은, 그러니까 납작한 얼굴형을 가진, 그러니까 페이셜 인덱스가 84보다 작은 이런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페이셜 인덱스가 83 정도로 미디안보다 약간 작은 경우인데요. 그럼 83 정도의 느낌은 뭐냐면 얼굴이 납작하다라는 느낌을 앞서 보신 CT랑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바이고니얼 위스도 정상보다 아까는 90대였는데 이제는 100대까지 가고 있고요. 앵글 디그리는 대신에 125까지 좀 가파른 느낌이고요. 사각턱 느낌이 적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어 포지션은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죠. 왜? 얼굴이 납작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나시아가 동반된 경우가 흔한데 이 환자분은 그렇진 않고요. 파로티드 그랜드는 이런 경우에서도 정상보다 약간 외측으로 더 돌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환자에서 얼굴이 오목한 경우에는 참 난감한 경우인데요. 얼굴이 넓고 오목한 경우는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에 좀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정도가 조금 많이 관찰이 되고요. 하악각에서 귀밑각 이 거리도 한 20 몇 미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미리 정도이기 때문에 잘라준다고 해봐야 요거밖에 못 자르거든요. 안 그러면 개턱 느낌이 나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졌다 갸름해졌다는 느낌보다는 납작한 느낌이 보이게 되죠. 또 하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될 게 이 교합 관계가 정상보다는 약간 턱이 앞으로 나온, 이렇게 입술을 봐서도 턱이 앞으로 약간 나온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양악을 통해서 이 하악각을 뒤로 후퇴시키면 교합도 좋아지면서 턱이 뒤로 들어가면서 오목한 느낌이 조금 덜 보이고 그 다음에 하악각 조금 절제해주면 굉장히 좀 지금보다는 납작하고 오목한 얼굴보다는 좀 나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양악에 좀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밑 그 샘도 이렇게 조금은 정상보다 조금 넓게 보이는 경우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이 경우는 페이셜 인덱스는 82로 역시 좀 납작한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도 89로 오히려 작죠. 뭐 얼굴이 하악각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형태죠. 근데 앵글 디그리는 114로 뭐 정상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또 갸름한 편은 아니고요. 이어 포지션은 24mm로 굉장히 뭐 크게 잘라줄 여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마이크로그나시아 없고 파로티드 그랜드는 많이 발달했고 페이셜 컨케비티가 또 오목한 얼굴이 또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딱 보셨을 때 느껴져야 될 거는 이 바이템포럴 위스와 바이저 에고마틱 위스가 이 바이고니얼 위스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는 두상은 넓고 광대는 크고 하악은 작은 이런 넙대대한 역삼각형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모습도 관찰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 상악의 면이 앞서 보신 바와 다르게 약간 더 오목한 모습이 보이고요. 광대는 또 튀어나와 있고 하악각은 튼실하게 딱 있기는 한데 귓보라고 같이 봤을 때 잘라줄 여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짧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많이 잘라주면 잘라줄수록 정면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개턱 느낌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페이셜 인덱스를 꼭 참고하셔서 내 얼굴이 납작한 얼굴인지 어떤 얼굴인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는데 이 바이템포럴 위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상이 넓으면 광대 수술에도 효과가 별로 없고 하악각 아무리 잘라줘도 역삼각형 모양만 되지 별로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바이템포럴 위스를 오늘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개인 병원에 있는 CT들이 이렇게 두상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CT가 이렇게 좀 촬영 면적이 넓어서 이 바이템포럴 위스를 잴 수 있는데요. 155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바이템포럴 위스, 바이구니얼 위스, 바이자이고마틱 위스 이 세 가지 비율을 보고 얼굴형을 또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고 고려할 사항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역시 오목한 모습 관찰되고요. 침샘을 보면 옆으로 조금 많이 발달한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각을 많이 자른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이나 이 하악각이 싫으면 귓볼에서 한 1.5cm 정도 띈 한 요 정도 해서 하악각만 이렇게 잘라주는, 다시 한번 보시면 굳이 자른다 하면 요 정도만 잘라주는 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코티코토미를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나마 턱은 좀 갸름해지겠지만 전체적인 두상이나 광대 넓이 때문에 얼굴이 작아졌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페이셜 인덱스는 80 정도로 굉장히 납작하고요. 바이고니얼 위스는 100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앵글 디그리는 그나마 그렇게 각이진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어 포지션은 27mm로 약간 줄여줄 여력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은 정도입니다. CT에서 딱 보시면 앞서 페이셜 인덱스가 88 이상 됐던 분들에 비해서 딱 보기에도 납작한 모습이 보이고 바이템포럴 위스나 바이자이고마틱 위스, 고니알 위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위에가 더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시면 약간은 좀 짧은 느낌이 또 여전히 들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하악각을 살짝 잘라주는 작업 정도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있는 옆으로 튀어나온 하악각을 조금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악각이 이분도 약간 옆으로 튀어나온 분이죠. 이런 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것만 좋아져도 얼굴의 좌우폭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옆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악각만 조금 잘라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페이셜 인덱스가 너무 작아서 또 턱 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약간 길이가 약간 늘어나는 식의 어떤 수술이 얼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좋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옆폭을 줄이기보다는 옆폭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얼굴이 조금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좀 더 갸름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악각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바디 리섹션하고 그 다음에 친 턱끝을 약간 길게 만드는 이런 보형물 삽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 환자분입니다. 옆모습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침샘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얼굴이 워낙에 짧아서 수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는 페이셜 인덱스가 메디안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작은 경우를 봤는데요. 이제는 이 메디안에 들어오는 그냥 동양인 정상인의 어떤 페이셜 인덱스를 가진 사람에서 수술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이고니얼 위스가 90 정도인 환자고요. 굉장히 좀 좁은 편이죠.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가 115 정도로 아직은 조금 자를 여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 포지션 20mm로 그렇게 많이 자를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게 괜찮지만 턱이 좀 발달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옆모습을 보시면요. 딱 보기에도 이 상하 길이는 충분한 데 반해서 앞뒤 길이 전진량이 적어서 옆모습에서 보이면 필러를 맞으신 상태인데요. 턱이 약간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턱이 없어서 이쪽에 필러가 맞아진 상태입니다. 또 귓볼에서 하악각이 뒤로 가 있는 경우지만 실제로는 귓볼에서 하악각의 높이는 보시면 뭐 20mm 겨우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잘라준다고 해서 얼굴 폭이 작아지는 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또 하악각이 약간 안으로 말린 형태거든요. 이 하악각이 밖으로 벌어진 형태도 있고 약간 안으로 말린 형태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으로 말린 형태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했을 때 뭐 하악각이 뭐 갸름해지거나 이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또 맨디블 바디 돌출 정도도 별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분은 하악이 턱끝이 발달을 덜 해서 약간 짧아 보이고 납작해 보여서 이렇게 필러를 맞으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필러에 의한 효과보다는 이렇게 친을, 턱끝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빼주는 그러한 작업이 오히려 갸름하게 턱 수술을 하기보다는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침샘의 경우는 조금 옆으로 넓기 때문에 뭐 이런 침샘 보톡스나 사각턱 보톡스가 오히려
좌우폭을 줄이는 데는 수술보다는 개턱을 만들면서까지 줄이기보다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 사각턱 보톡스, 그 다음에 침샘 보톡스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환자를 보시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페이셜 인덱스는 그 중간치에 거의 상안면에 걸려 있는 분인데요, 약간은 정상인 축에서도 약간은 긴 편이죠. 그 다음에 바이고니얼 위스는 97 정도로 그닥 넓지 않고요, 앵글 디그리도 118 정도로 그 정도인 상태고, 아주 사각턱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어 포지션 28mm 정도 되는 분입니다. 옆모습을 보시면요, 이 환자분 옆모습을 보시면 귓볼에서 하악각이 거리가 28mm, 30m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잘라주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 환자분은 그냥 앵글 리섹션 정도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고요. 침샘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발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악각만 살짝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되지 더 다른 것들을 해서 도움이 될 내용이 크게 없는 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턱을 길이를 턱끝을 모은다고 해봐야 여기만 움푹 패이는 W자 또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턱 라인만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한테 윤곽 3종이라 불리는 수술을 권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광대 역시도 이 안화골에서 여기 옆광대만 조금 나와 있지 45도 광대나 이런 데는 줄여봤자 두상 때문에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입니다. 다음 환자분은요, 페이셜 인덱스가 85 정도로 약간 짧은 편에 속하고요, 바이고니얼 위스는 95 정도, 그 다음에 앵글 디그리는 115 정도, 이어 포지션 20mm 정도 되는 환자분입니다. 딱 봤을 때 턱이 조금 짧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환자분이고, 광대가 꽤나 넓어 보이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면 광대가 꽤 발달을 해 있고, 광대 축소술을 어느 정도는 해도 도움이 될 듯한 그런 어떤 두상과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상이 옆으로 삐뚤어진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옆에서 보시면 턱이 앞뒤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표현된 모습만 봐도 또 필러를 맞으신 분인데요, 이렇게 턱이 짧기 때문에 무턱에 필러를 맞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필러를 맞은 경우 여기만 나오고 여기가 꺼져서 오히려 무턱 느낌이 더 과장이 되죠. 그래서 무턱인 분이 필러나 턱끝 보형물 살짝 넣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넓은 분, 이런 분들에게는 하악각 절제술 요건 좀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이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턱이 약간 길어지고 앞으로 돌출되면서 약간 길어지는 식의 수술이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옆모습 보셔도 이렇게 턱이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잘라주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수술이 된다면 조금 갸름하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경우입니다. 침샘 정상에 가까운 경우고요. 네, 이번 환자 경우 역시 페이셜 인덱스는 86 정도고 바이고니얼 위스는 102 정도고요. 약간 넓은 편이죠. 앵글 디그리는 115로 약간 줄여줄 여력이 있고요. 저희가 예쁘다, 갸름하다 하는 분들이 보통 한 125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125도에서 130도 넘지 않는 그 언저리에 놨을 때 갸름한데, 그것만 볼 것은 아니라 이 귓보라구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옆모습을 한번 보면요, 귓보라구 위치가 지금 34mm 정도 되기 때문에 안면윤곽 수술에서 하악각을 줄였을 때 굉장히 좋은, 이만큼 줄일 수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됐을 때 또 보셔야 될 게 옆으로 약간 벌어진 사각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렸을 때 효과적인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사실 안면 윤곽을 했을 때 옆모습이나 정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짧거나 길지 않고 바이고니얼 위스가 좀 넓은, 그 다음에 하악각이 약간 옆으로 벌어진, 그 다음에 귓볼 높이도 적당히 높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악각을 잘라주면 개턱 느낌 없이 얼굴이 좀 갸름해진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페이셜 인덱스 87, 바이고니얼 위스 97, 앵글 디그리 114 정도고요. 이어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제할 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옆모습을 보시면 귓볼에서 이렇게 많이 넓죠. 남자분이기 때문에 2cm 정도 남긴다 생각하고 삭제를 한다 해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잘라줄 수 있는 경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줄 수 있기 때문에 정면 효과나 측면 효과 모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안면 윤곽에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턱의 돌출 정도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굳이 턱끝까지 손대지 말고 신경선 밑에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잘라주면, 긴 곡선 절제술로 이렇게 잘라주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갸름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침샘도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있지만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수술하기에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환자분은 페이셜 인덱스는 84 정도로 약간 짧은 느낌이 있죠. 바이구니얼 위스는 107 정도로 조금 넓고요. 앵글 디그리는 123도로 조금 갸름한 편이고, 이어 포지션은 23mm 정도로 하악각 절제할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 보시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충분한데 이 길이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약간은 있죠. 그래서 얼굴 표면하고 같이 보시면 귓볼에서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잘라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한 23mm 정도 되는데, 굳이 수술을 해서 효과를 조금이나마 보고 싶다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 만디블 바디 쪽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앵글 리섹션 살짝 해주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요 정도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라주는 수술, 그 다음에 이렇게 피질고를 이렇게 잘라주는 수술로 약간 갸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샘도 봐도 그렇게 뭐 넓지 않은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뭐 큰 욕심을 버리고 어느 정도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환자분의 모습인데요. 페이셜 인덱스는 88로 조금은 짧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닥 또 짧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보면 좀 짧은 느낌이 들죠. 이 바이자이고마틱 위스랑 바이고니얼 위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거든요. 바이고니얼 위스가 100이 넘어가면 사실은 얼굴은 아주 넓어 보입니다. 앵글 디그리는 108 정도로 굉장히 90도에 가까운 하악각이 발달한 경우고요. 이어 포지션은 대신에 26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분을 옆모습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악각이 굉장히 90도에 가까운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약간 하악의 돌출 정도가 작아서 약간 돌출이 모질란 듯이 보입니다. 또 피부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귓볼에서 하악각의 위치가 그렇게 많이 낮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 남자분이라서 한 2cm 정도 남긴다 생각하고 잘라준다 해도 여기서밖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술을 만약에 한다 해도 요 정도밖에는 잘라줄 수 없기 때문에 하악각 절제술이 이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질골 절제술을 해주거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아주 많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죠.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CT에서 보시면 침샘까지도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요게 교근이거든요. 그래서 침샘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사각턱에 보톡스를 맞고, 또 이 부분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침샘에 보톡스를 맞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환자분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여러 환자들의 모습에서 이제 본인의 모습이 어떤 걸까 CT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만으로 사각턱 절제술을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 모두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페이셜 에이시메트리라고 해서 안면 비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고마가 광대가 아주 튀어나온 경우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두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 탄력도가 중요한 이유는 안면 윤곽 수술 후에 또 사각턱 수술 후에 처짐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티스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빨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전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안쪽으로 말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매도 굉장히 입이 들어가고 나오고도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교합 관계가 어떠냐도 수술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합이 아주 안 좋다면, 또는 수평면이 교합 수평면이 수평이 아니고 뭐 기울어져 있다면 양악을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처럼 턱이 전돌이 있느냐, 앞쪽으로 튀어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턱끝의 모습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면을 함께 고려해야지 이 환자가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고, 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개턱 느낌이나 과절제 느낌 없이 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쉽다면 쉽고 많이 자르면 무조건 얼굴이 작아진다는 생각. 물론 저도 한 7, 8년 전, 근 10년 전에 사각턱 수술을 할 때 많이 자르면 작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을 저에게 오는 환자분이 질문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듯 합니다.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 얼굴이 많이 안 작아졌어요. 더 잘라야 되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잘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자른 경우가 더 많았던 듯 합니다. 또 하나는 사각턱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잘라서 얼굴이 작아지려는 욕심에 너무 많이 잘라서 개턱이 됐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사각턱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앞서 설명드린 7가지 고려사항과 또 그 외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자가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도 다 알지는 못하고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로 예측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과 수술 전에 상담을 하실 때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자르면 작아진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수술 계획 중인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